네, 안녕하세요 드림이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는 주식 드림 인사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8월 국내 증시 전망과 테이퍼링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다면 2021년 8월 23일 오늘 영상의 주제는 테이퍼링과 델타 변이에 따른 미국의 경제 상황과 국내 증시 전망입니다. 8월 현재 국내 시장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락 초반에는 반도체 D램 4분기 고정 가격 하락 이슈로 인한 기업 실적 악화로 외국인들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량 매도가 이어졌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현재 대부분 종목에서 외국인이 주도하는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환율까지 단기간에 급등했죠. 우리 드리미 분들을 비롯한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그 이유와 지금의 상황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월가와 증권가에서는 이 현상을 테이퍼링의 발언에 따른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신흥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분석이 아예 틀렸다고 보지는 않지만 주식드림은 이보다 더 큰 원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델타 변이로 인한 경기 위축입니다. 현재 델타 변이가 하반기 경기 전망치를 누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델타가 누르는 글로벌 공급망과 미국의 소비 위축이 동시다발적으로 거시경제와 기업 실적 예상치를 누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미국의 소비 역시 델타 변이로 인하여 둔화할 것으로 추정치를 바꾸고 있는데요. 문제는 겨울에도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20만 이상 확진자가 나타나면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는 겁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미국의 현 상황을 보았을 때 스쳐도 걸린다는 델타 변이에 아시아는 초토화될 것이 불보듯 뻔한데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 일부는 백신을 구하지 못해 추가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형국입니다. 겨울에 유행하는 독감과는 달리 지금의 4차 대유행은 8월에 무서운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테이퍼링을 하면 아시아 통화와 외화 보유고는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주식드림의 관점으로는 올해 테이퍼링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테이퍼링은 이미 연초부터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준비를 해왔지만 갑자기 튀어나온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이렇게 무서울 거라 예상치 못했고, 이는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미국의 소비 위축으로 연결됐는데요. 주식시장은 항상 예정된 위기에는 즉각 대처하며 크게 흔들리지 않지만 늘 예상하지 못한 위기에서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델타 변이로 인한 경기 위축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연준은 오히려 유동성을 조이는 정책을 연내에 시행할 것처럼 지속적으로 언급하니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꼴이죠. 그런데도 미 연준 내에서 테이퍼링의 연내 시작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산시장의 급등을 경계하는 언지를 주면서 동시에 시장의 반응을 살피는 건데요. 연준 내에서도 연내 테이퍼링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겨울이 되어서도 델타 변이 확진자가 20만 명이 넘게 나오는 아비규환의 상황에서도 테이퍼링을 과연 강행할까요? 사실 테이퍼링만으로 인한 지수의 충격은 10%대 이상의 큰 충격이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테이퍼링을 한다는 것은 지난번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금리 인상으로 가기 위한 긴축의 전초전 성격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는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의 자금 이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테이퍼링을 시행한다 라는 말에 일시적인 충격은 받겠지만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며 다시 랠리에 복귀하게 될 텐데요. 더군다나 테이퍼링은 올해가 아닌 내년에 할 가능성이 크고 그마저도 중간에 멈출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 핫이슈였던 인플레이션도 지나가는 분위기고 고용도 델타 변이로 인한 서비스업 위축으로 인해 긴가민가해졌기 때문이죠. 델타 변이로 인한 미국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서비스의 위축을 불러일으킬 텐데, 문제는 미 국민들은 이에 대한 준비가 별로 되어 있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죠. 지금 상황을 쉽게 비유하자면 팬데믹 위기 시즌2입니다. 물론 팬데믹을 이미 한번 겪었기에 그 충격이 이전보다는 덜할 텐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번 팬데믹 직후 증시가 반등했던 계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연준은 무제한 양적 완화의 시행과 더불어 회사채까지 매입하겠다고 선포하며
불안했던 시장을 잠재웠는데요. 결국 이번에도 유동성 확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를 늘리는 통화 정책은 그 한계가 있기에 정부가 주도하는 재정 정책으로 인한 유동성의 확장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 바이든 정부의 과제인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예산안이 미 상원을 통과하였고, 현재 미국 의회는 휴회 중이기에 9월 초 바이든 정부는 4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노력할 것이고, 이번 주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에 대한 비둘기파적 발언을 한다면 시장은 잠시 안정을 찾을 수 있겠지만 한국 종합주가 지수 또한 앞으로 최소 2-3개월간 단기 하락장 이후 새로운 유동성 공급을 통한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최근의 하락장 속에서 어떻게 해야만 수익을 내지? 라는 조급함보다는 세계 경제, 특히 경제의 중심인 미국의 상황을 주시하며 이를 이해하고 우리가 참여하는 국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식시장은 함부로 예측하는 것이 아닌 대응의 영역임을 잊지 마시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 앞에 겸손함을 갖고 끝없이 공부하려 하니 드림이 분들도 그 길에 함께 동행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유익한 시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림이 여러분, 잘 자요.